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물 없이 들을 수 없고 홍동심 TV가 아니면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인간적인 얘기가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리산 첩첩산 중 오지 중에 오지 산청군 삼장면 서달 마을입니다. 행정구역으로는 성남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기 33년 전에, 그러니까 1990년 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에 연초에 결혼을 하고 그해 봄에 여기 대원사 지리산 계곡을 찾았다가 이곳에 정착한 부부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물소리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33년) 전 1990년도입니다. 정초에 결혼식을 올리고 이 휴식이 좀 필요했던 것 같는데요. 여기 지리산 대원사 계곡을 찾았다가 내려오면서 마을의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막걸리 한잔 얻어 마시고 마을 밑에서 바라보니까 지금 자리 잡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이 물안개가 피어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올라왔다가 이곳 땅을 임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기 길이 없어서 한 4평 정도 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비닐을 등에 지고 비탈길을 걸어서 이곳에 올라오셔서 이 땅을 임대를 해서 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0,000평이 넘는 농원이고요. 제가 이곳에 와서 쭉 둘러보니까 이 33년간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고 이 곳곳에 이 테마 정원 곳곳에 이 스토리 이야기가 풍성하게 이렇게 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런 스토리도 공개를 하고 또 두 분께서 33년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4평 비닐하우스를 치고 행복하게 사셨는데요. 그 4평 비닐하우스에서 2명의 아들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지난 33년 힘겨웠지만 정말 행복한 세월을 보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좀 안타까운 것은 남편 되시는 분이 파킨슨 증세를 좀 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날까지 이 농장을 떠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런 사연들을 소속들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오이소.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오늘 날씨 더운데 밖에서 얘기 좀 하시죠. 예, 그렇게. 여기 안에도 너무 좋네요. 일단 밖에서 얘기 좀 하시다. 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집이 아주 의미 있는 집인데요. 이 두 분께서 33년 전에 여기 오셔서 비닐하우스에 한 3년 정도 사시다가 처음으로 지은 집입니다. 아주 의미가 있고 역사가 있는 집이라서 일단 조금 공개해드리고 나중에 사사시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모님, 예. 여기 항토방 이것도 여기 오셔가지고 지신 거지? 예. 요거는 지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15년, 2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지금 그러면은 주로 이제 주무시는 거는 여기서 주무시고? 예. 여기 생활은 이제 여기서 하고. 생활은 예. 저기서 하시고. 잠은 여기서 자고. 처음에는 남의 것을 조금씩 빌려가 있다가.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빌려가지고 빌려가 하셨네. 있다가. 이제 그럼 사신 거는? 조금씩 사 보태는 거죠. 근데 모르고 살았죠. 예, 모르고. 처음에는 그런 걸 모르고 살았죠. 솔직히 그렇게 생활하시면서 상당히 고생스러우셨죠? 그렇지. 힘들었지.
집도 없고 무슨 말도 못하게 고생했죠. 이 사람도 말도 못하게. 식당 할 때는 고생 엄청 했고요. 잠이라고는 못 자고 했으니까. 잠을 못 자고. 예. 근데 이제 손님들은 우리가 그렇게 고생인 걸지 모르죠. 이해도 안 하려고 하고. 아 손님들은 예. 지금 우리 가까이 있는 친구들도 지금 번듯한 모습 이마 기억을 하지. 이 가정을 잘 모른다. 예, 예. 가정을 뭐 알려고를 안 하죠. 제일 처음에 저기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그 흑염소 목장업을 하신 거예요. 그게 목장업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예. 이제 묵고 살아야 되니까 시골에서 염소가 보이더라고. 아. 여기 염소 목장인데 아. 이쪽으로 선생님 이리 오세요. 그리 가셔야 되는. 염소를 목장을 했는데 이 자리가 또 2차 목장 자리예요. 이 창고가. 아 여기 창고가. 예, 염소 목장 했던 자리인데 요 올해 새되므로 이제 만 33주년이 돼요. 만 33주년. 아 원래 네. 예, 만 여기 들어오신 지 만 33주년. 예, 예. 아, 그래서 염소를 33마리를 걸었어요. 아, 그 3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 예. 아, 그래서 염소 목장이 시작이었으니까 우리 염소를 처음부터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 그 염소. 역사를 기억하려고 하시는 예, 거네, 그죠? 예. 아, 그래서 손님들한테 하나의 스토리도 되고. 그래, 이거를 직접 그리셨어요? 예. 야, 참. 저기 아, 그래서 여기 지금 저기 까맣게 돼 있는 동물이 염소다, 그죠? 예, 33마리의 염소. 예, 예. 또 재밌는 아. 게 요 전깃줄 있잖아요. 아, 전깃줄이 오선지예요, 오선지. 아, 그래, 맞, 오선지. 아, 악보 한 개도 오선지. 있지만 오선지로 예. 되고 그걸 저기 옮겨 그랬어요. 아, 오선지를, 전기선을 오선지로 형상화해서, 예. 아, 옮겨 그랬어요. 그래. 야, 그 아이디어가 아주 그래서 염소가 탁월하시네. 우리는 염소가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존재예요. 우리 집에서는 역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염소가 종잣돈이 됐거든요. 아하. 그래서 염소가 하늘에서 내려준 축복의 선물이에요. 아, 하늘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염소들 천사들이 염소들 지상세계로 내려가 내 품에 안기는 과정이에요. 야, 진짜 이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이게 틀보가 이제 하는 바보의 숲 숲속 미술관 스토리 아, 일부죠. 그렇구나. 이런 이게 큰 이제 저기 그 전깃줄 저기 나의 살던 고향은 오선지가 된 거예요. 아. 전깃줄이 여기에 그림자가 삐쳤겠죠. 예. 악보가 된 거죠. 아, 요 앞에 전기줄 예, 이게 전기줄. 5개의 전기줄이 예. 이리 옮겨진 거네, 그죠? 예, 여기. 야, 진짜 감탄할 노릇. 전깃줄 저기 작품의 아이디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 아름다운 농원은 10,000평이 넘는 곳입니다. 또 33년 긴 세월을 이 두 분께서 정성으로 가꾸신 곳이기 때문에 둘러볼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또 이 가는 곳마다 온갖 스토리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요. 일단 정식으로 한번 인터뷰를 나눠보고 또 다음 여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아, 여기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야, 참. 여기가 저기 행정구역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산청군 삼장면으로 들어가죠? 예. 삼장. 아, 삼장면 무슨 성남리. 성남리. 예. 예, 그렇죠. 아, 여기 주위에 보니까 바로 위쪽에 대원사도 있고, 예. 예, 또 이쪽 내려가면은 지금은 덕산사로 바뀌었는데 예전에 내원사도 있고, 예.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지리산 하면은 뭐 여기저기서 다 지리산이라 하는데 나는 여기를 지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게 이제 사실입니다. 예. 지리산 주 입구. 여기 선생님 들어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횟수로는 34년째예요. 34년째. 이제 만 33년이 됐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세. 아, 60세. 예. 그러면은 거의 30살 때쯤 들어오신 거네요. 예. 결혼하고 들어오셨어요? 예.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90년도. 90년도 1월에 하고. 그럼 34년 됐으면 결혼하자마자 바로 들어오신 네. 거네. 예.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신부가 들어올라 하던가요, 여기에? 너무 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사랑해서. 내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사모님 말씀은 또 다를 것 같은데. 결혼하고,
이 시골에 들어갈 거라는 걸 아셨어요? 아, 몰랐지. 몰랐어요? 예. 어. 한 달만 쉬었다 오자 하더라고요. 예. 한 달만 쉬었다가 다른 사업을 하기라고 예, 예. 점포도 얻어놓고 막 개업 하기라고 준비를 하다가 아, 잠깐 쉬러 들어와가지고 그만 요 눌러 앉아 살게 됐어요. 그러면은 쏟고 결혼한 거네. 그렇지. 그럼 저기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는 어디 도시 어디 사셨어요? 진주에 진주에서 살았는데 어떤 일 하셨어요? 뭐 조그마한 오토바이 오토바이 관련해 가지고. 아, 그런 사업 하시다가 예. 전혀 그러면은 시골 들어갈 거라는 얘기도 없고 예. 그 하나의 그것도 없이 결혼하시자마자 이곳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제일 처음에 들어오실 때 지금은 제가 둘러보니까 집도 여러 개가 있고 이 정원도 참 예쁘게 잘 돼 있는데 그때 여기 들어오셨을 때는 뭐 이런 집이 있는 상태로 들어오신 거예요? 어떤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없고 길도 없었고 길도 없었고 전기도 없었고. 전기도 없었고 예. 예. 집도 하나도 없었고 예. 그런 아무것도 없었고 예. 그런데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셨어요? 사랑의 힘으로 살았죠. 사랑의 힘으로. 처음에 올 때 예. 코펠번을 하고 비닐하우스 지었죠. 비닐하우스. 들어오셔가지고 네. 그 코펠 바나하고 가져오셔가지고 비닐하우스 쳐가지고 예. 비닐하우스도 이제 요 길이 없으니까 예. 지게로 지고 오니까 조만하게 한 4평 정도 지어서 일어서면 머리가 닿을 정도로 길이 안 야 좋으니까. 진짜 그거는 거기서 알아 둘이 나와서 키야. 손마 잡고 자는데 아가 둘이 나오더라고. 아니 진짜 저기 우리 선생님 사랑하시긴 사랑하셨는갑다. 아니 그렇게 비닐하우스 치고 코펠에 이 식사를 해결하시고 하시면서 한 번도 도망갈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런 마음은 많았지. 많았죠 하나 할 솔직히. 때는 예. 그냥 도망가도 되겠다 싶더만 둘이 되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혼자서 다 둘이 키울. 찌리산 선녀가 됐네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예. 정말 사랑하신 것 같다. 두 분이 33년 세월이면은 우리 보통 그 한 개인으로 치면 한 반평생이라 봐야 되는데 그 반평생을 이 첩첩산중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여 들어오셔가지고 집을 그러면 어떻게 언제 지으신 거예요? 어떻게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둘째 아이를 낳아가지고 둘째 아이. 둘째 아이가 조금 컸을 때 집을 네. 지어 그러니까 한 3년째 됐을 때 집을 지었어요. 생활할 수 있는지 제일 처음에 지은 집이 어떤 집이에요? 저쪽에 우리가 생활 아까 차 마시던데. 네. 사랑방. 거기 제일 처음에 그러면 그 집을 짓기 시작했네요. 예. 그럼 그 집이 한 30년 됐네요. 예. 그 야, 참. 제일 처음에 여기 들어오셨을 때 산이고 예. 또 항무지라고 하셨는데 예. 그 어떤 상태였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뭐 말 그대로 호랑이가 새끼 칠 정도로 됐죠. 동물 같은 걸 사육을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좀 한폐화돼 있으니까 네. 그 자연 속에 이제 염소를 누가 키워봐라더라고 마을 어른들이. 마을 어르신들이 예. 땅이 이렇게 있으니까 예, 예. 또 옆에 농장을 피해 줄 데가 없다. 예. 지금은 이제 강하고 생겨 농사를 짓지만은 그때는 아무도 농사를 안 짓더라고. 집이 골자. 그 염소를 네가 풀어놔도 뭐 주변에 피해 생길 데가 없으니까. 민원도 예. 생길 데가 없고. 예, 염소 키우면 적합하지 않겠나. 마을 어른이. 그래야 마을에 염소를 사가지고 몇 마리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염소를 좀 많이 이렇게 불렸어요. 그래가 이제 염소가 새끼를 치고 해가 또 목장이 됐죠. 목장이. 예. 네. 우리는 염소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고마운 동물이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식구들은 염소를 우리 이제 하나의 털보 농원의 가족처럼 상징화 시키가 백화도 그려놓고.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 총 땅이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뭐 한 2만 평은 안 되고요. 예. 만 몇천 평 정도. 만 몇천 평 되는데 만 몇천 평. 제가 듣기로는 이 테마 공원 같은 거를 지금 뭐 미술관 예.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바보의 숲속 미술관. 발견하기 쉽지 않은 그런 곳인데 무슨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하고? 소나기가 오는 날 대운사 가다가 소나기가 그쳤어요. 예. 그 길가 저 마을에 구멍가게 마을에 어른들이 삼삼오오 앉아 막걸리를 먹고 앉아 놀더라고. 예. 비가 그쳤으니까. 그 모습이 너무 좋아가 막걸리 한 잔 먹게 눌러 앉아는 기라. 그게 어른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 건너편에 요 물안개가 싹 끼가 있어요. 아. 저쪽에서 보니까. 동네 저 어른들 보고 저 물안개가 걸려 있네. 저기 뭐 하는 데가 본 게는 저 사람이 안 산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게 힌트가 돼가지고 천막을 친 거지. 물안개 보고. 사람이 안 사는데 물안개가 끼어 있고 예. 아주 그 분위기가 좋았다. 예. 그래서 이 땅에 와보셨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어른한테 땅을 빌렸죠. 그때 조만한 노는 그때는 그러면은 여기 막걸리 얻어 마실 때는 같이 계셨어요, 예. 두 분이. 예. 결혼했으니까. 결혼하고. 결혼해. 그때 막걸리 그게 한 잔 하셨어요? 아니 이제 지는 했는가 말았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초봄에 이제 살짝 와가지고 보고 예. 그해 봄에 이제 들었죠. 그게 봄에. 1월달에 결혼을 하고 그해 봄에 들어왔죠. 예. 그때 그러면 이제 사모님도 이제 성날 하시고 같이 이제 생각이 없었지. 그냥 끌고 들어오신 거네. 그냥 쉽게. 내가 그때는 남자들이 하자면 여자들이 따라왔죠. 요즘 그래. 여자들이 간이 부었지 뭐 그때는 지금은 큰일 난다. 그렇게는 재미난다. 편집해서 편집 안 합니다. 그때는 잠깐 쉬었다 오자 해서 산에 가서 그냥 쉬었다 오는갑다 생각했지. 이렇게 길게 살 줄은 몰랐지. 근데 솔직히 사모님도 예. 이 사장님 되게 좋아하셨죠?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아이, 제 그것도. 생각할 때는 좀 서글프기는 했어도 여기 들어와 보면은 네. 이런 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들 것 같는데 솔직히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시골에 가면은 일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살고 싶진 않았지 처음에는. 살고 싶지는 않았고. 예, 시골에는 안 살기라 생각했는데 근데 와서 일 구디에 빠져갖고 살게 되네. 염소를 키우면서 이제 염소를 이제 자꾸 키우다 늘어나니까 예. 이거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많이 늘어났어요. 네. 제일 많이 늘어났을 때 한 몇? 300마리. 300마리. 그 300마리 하면은 이 골짜기가 새까맣게 돼. 아니 그 돈도 많이 벌으셨겠는데. 그때 염소 피아가 돈도 좀 벌었지. 투자를 예. 그때 그 돈 갖고 부동산을 했으면은 떼부자가 되시긴데 그 아. 반대로. 염소 식당을 했죠. 염소 식당을 하셨어요. 예. 그 팔기 키운 위해서. 거를 가지고. 예. 그때는 염소도 많이 팔고 닭도 많이 팔고 그 당시로는 상당히 가든이 유행할 때 가든이. 예. 예. 그러면 괜찮았어요. 그 가든을 염소 키우면서 가든을 한 몇 년 정도 하셨어요? 한 15년 정도는 했겠지. 15년. 15년 정도. 예. 그래가지고 저기 아드님 교육도 시키고 예. 지금은 결혼하셨죠? 하나는 결혼하고 제일 하나는 큰 애는 몇 살이에요? 34살. 34살. 예. 이제 보기는 이래 보이도 몸이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어디가 좀 안 좋으세요? 제가 몸이 지금 파킨슨 증세를 앓고 있어요. 뭐요? 파킨슨. 파킨슨. 예. 그거는 저기 몸을 좀 이렇게 뜨는 그런 병이잖아요. 예, 예. 아니 전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 와서 어. 30년 이상을 너무 많은 일을 하였어요. 그 후유증일 수도 있겠네. 예. 너무 많아. 잠도 자지 않고 어. 밤을 새워서 오로지 그 몸을 망가뜨리는 데만 일을 하다 보니까 혹사를 하셨네. 예. 그게 이제 쌓인 것 같아요. 가지고. 그리 안 해도 예. 요번 어버이날 앞날 예. 일요일날 와가지고 아들이 아버지 우리는 안 물리셔도 된다. 아버지 어머니 좋은 차 타고 사고 팔아갖고 여행 다니라면서 나중에 후회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하라고. 그 마음이 주위에서도 짠하네. 주위에서도 예, 가족들도 누나도 그렇고 시동생도 그렇고 다 편안하게 살아라고. 형님 죽으면은 후회한다고. 지금도 가끔씩 한 번씩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 일을 그만 못 두시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이렇게 여기 지리산에 살면서 하나의 세상에 없는 작품을 하나 남기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데 안타깝지. 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하루하루 일 안 할 데가 없고, 며칠 전에 다른 데서 누가 소형 맹문동을 주더라고요. 예. 그 사람은 3일, 4일 심을 걸 우리는 둘이서 3시간 만에 그걸 다 심었어요. 그 정도로 일은 많이 하고 또 지금 잘해요. 이렇게 불편하신 몸을 가지고도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세요? 네, 잘해요. 당신이 많이 하고. 내는 눈물 나게 한다. 근데 예. 올 봄에도 나무를 솔직히 몇백만 원씩 사가 심었거든요. 왜 나무를 나무 사는 돈 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래 하면 되지. 편안하게 살지. 네, 왜 심느냐 하니까 자기는 살아 있을 동안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가꾸고 싶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장님은 이 세상적인 이런 거하고는 좀 초월한 것 같아요. 돈 같은 거 이런 거를 네. 별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몰라요. 좀 고집스럽고 네. 이 사람들한테나 또 그 다음 세대나 이렇게 해서 좀 뭔가를 하나 남겨주고 싶다 이런 거네, 그죠? 그렇지. 그래. 그거는 사모님 눈물 흘릴 게 아닌데. 뭐 꼭 세상에 보여주는 것보다는 예. 제가 사실은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살 날이 사실은 얼마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동안 못 해본 꿈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화가가 되고 싶고 미술 선생님도 되고 싶었고 그런데 학교를 어릴 때부터 못 다닌 또 아파서 못 다닌 그 과거도 있고 살면서 그런 것이 많이 미련이 있고 내가 마지막이 되기 전에 그 못 해본 걸 한번 숙제를 풀어놓고 싶은 것이지 그냥 내가 못 해본 꿈을 한번 해보고 마지막 숙제다. 마지막 숙제다. 숙제다. 그래도 그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다가 가는 거는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하고 이 통하는 얘기인데 결국은 선생님은 돈보다도 이 가치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죠? 뭐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가는 사람이 행복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 후회하지 않는 삶. 그리고 또 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 어렸을 때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여기서 한번 실현을 해보는 거. 펼쳐보는 거. 뭐 그런 그래. 복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한테 미안하긴 하죠. 근데 눈물이 나네요, 괜히. 눈물 날 때는 좀 눈물 흘리도 됩니다. 그래. 제일 미안한 사람이 뭐 이 사람이죠. 괜히 뭐 지가 운게 내도 눈물이 나는데. 그래. 저기 두 분 그러면은 그 테마파크 이 바보의 숲 숲속 미술관 좀 안내 좀 해주세요.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을 맞이하는 여자. 저기가 우리가 털어놓은 바보의 숲 역사가 시작된 곳이에요. 여기 밑에 빨간 집 있는 빨간 집 주황색 저거. 근데 잘 안 보인다 진짜. 지금 바보의 숲 숲속 미술관 제일 위쪽으로 올라와서 농장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농장이 한 10,000평이 넘고 또 스토리가 곳곳에 이렇게 숨어져 있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에서 다 전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을 하나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이 인터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하고 또 좀 동의를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틀림없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특히 좀 젊으신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33년 전에 지리산 첩첩산중으로 4평 정도 하우스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비닐을 등에 지고 길도 없는 곳을 걸어서 이곳에 오셔서 지금 10,000평이 넘는 숲속 미술관을 근사하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도전 정신은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너무 몸을 많이 혹사를 하셨는지 지금 파킨슨 증세를 앓고 계신데요. 그동안 염소도 키우고 또 가든도 하고 또 이런 정원과
이 농원을 가꾸시는데 너무 많은 무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른 거 다 정리하시고 조그만하게 이제 펜션을, 털보 농원 펜션을 작게 이렇게 운영만 하고 계십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더 이상 건강이 악화되지 않은 선에서 어릴 적 꿈도 이곳에서 실현하시고 또 두 분께서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